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통 본 영상이기 때문에 8분을 전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폐하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폐하 이렇게 읽지만 앞에는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뜻은 황제나 황후에 대한 경칭, 예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높여 부르는 말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대궐섬돌패자입니다. 발음은 섬돌보다는 섬돌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이것은 섬돌 개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소전은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것은 언덕 부자죠. 옆에 있는 것은 견줄 비자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흑토자입니다. 흙을 나란히 차례차례 쌓였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네. 허시는 이것을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단이다. 이게 섬돌 계자거든요. 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거니까 언덕 부자의 옛 글자체입니다. 언덕 부자는 보통은 이거는 옛 글자체고요.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것이 왼쪽으로 붓으로 작용할 때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대궐 섬돌 패자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의 청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황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섬돌 계단이 아니라 대궐에 있는 섬돌이다. 자, 두 번째 것은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하자는 오히려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이다. 그래서 보통 지사자의 가장 대표격으로 보고 있죠. 갑골문 근문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밑바닥이다. 이 밑저자죠. 밑바닥이다. 지사자고 원래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자, 이 단옥제의 줄을 지금 인용 안 하기 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윗상자의 원형이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래 하자의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또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해서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를 거꾸로 한 것을 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윗상자의 옛 글자. 재밌게 생겼죠? 그래서 폐하라고 얘기하면 대궐 섬돌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황상, 황제님, 임금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보고하는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본인을 지칭하는 말이 마치 황제를 지칭하는 것처럼 의미가 반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습니다. 흑토자 대신에 흰백자를 넣으면 이게 섬돌 개자입니다. 자, 아래 하자 볼까요? 쉽죠? 하나, 둘, 셋 쓰시면 됩니다. 3획이고요. 이 한 일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나 황후에 대한 경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대궐에 있는 높은 계단을 얘기하고 그것보다 낮게 있는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아래 하자를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황후폐하께서는 부르신다기에 대궐에 들어가 배웠더니 대궐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폐하는 황제에 대한 혹은 황후에 대한 경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시기에는 폐하라는 말을 썼을지 아니면 전하라는 말만 썼을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폐하라는 말 우리 사극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이 폐하라는 말 중국과 일본에서는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중국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발음은 폐하는 아니고 삐샤입니다만 역시 그대로 쓰는 걸 알 수 있고요. 전하도 있네요. 띠엔샤 이것도 큰 집, 궁궐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폐하보다는 좀 더 아랫단계의 사람을 경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 보시겠습니다. 해가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하나 각가, 댕가나 각가보다는
아래쪽 신분이 낮은 아니죠. 전하나 각하가 더 신분이 낮은 하지만 당연히 일반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폐하, 삐샤, 그다음에 해가 한중일 삼국이 모두 같은 글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r Majesty나 Your Highness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굳이 비교하자면 Your Majesty가 좀 더 윗등급을 지칭할 때 Your Highness는 조금 더 Majesty보다는 좀 낮은 등급을 이야기할 때 사극에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자 조선왕조실록에는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964건이 나왔네요. 폐하. 자, 1936년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의 존엄력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폐하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72년에 경향신문에 보면 천황 사진 보고 폐하도 꽤 늙으셨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일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엔 천황이라는 표현도 섞어서 썼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일본의 그 왕에 대해서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하보단 한 단계 낮다는 전하는 무엇이냐? 조선시대에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황제는 폐하라고 얘기하면 일반 왕이나 뭐 제후 등은 전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전하, 전하 있습니다. 추기경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네요. 또 무슨 하가 있나요? 저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세자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이 저자도 큰 집을 뜻하죠? 세손저하. 그 다음 뭘까요? 합하도 있습니다. 정일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이다. 합하. 합도 큰 집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글자가 좀 비슷하지만 각하.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이고 일부 우리 현대사에 보면 이런 명칭을 대통령에 붙여서 쓴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죠. 대통령 각하, 의장 각하. 일본어도 각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온 혹은 영향을 받은 단어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괴하도 있습니다. 귀하하고 비슷하죠. 책상의 아래다. 조카도 있습니다. 이건 발 아래라는 뜻이죠. 같은 또래 사이에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의 이름 아래 쓰기도 합니다. 슬하,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무릎 아래의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슬하의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할 때 슬하 쓰죠. 무릎 슬자입니다. 귀하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도 일본어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쓰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귀하라고 얘기하면 아나타, 귀방으로 쓰집니다만 아나타의 한자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로 우리 귀하 자주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11번째 컨텐츠는요. 대궐섬돌이죠. 대궐섬돌패. 대궐에 있는 계단이라는 뜻의 폐자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하자가 결합된 폐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황제가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하는 데에서 시작되었고 일부 일본어 사전에 보면 이 폐하라는 말이 진시황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계단 아래의 뜻이었는데 황제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계단 아래에서 보고를 하거나 멀리서요. 황제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황제 곁에 있는 측근들에게 계단 아래에서 간접적으로 상고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단 아래쪽에 내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폐하라는 표현이 오히려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다 상세한 해설인 상해본까지 독점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